손흥민은 완벽한 팀플레이어다. 노련한 찬스메이킹과 헌신적인 압박, 이 도움까지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준 손흥민. 토트넘은 27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가라바오와 2024-2025 유럽 축구연맹 UEFA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차전을 치른다. 아제르바이잔 구단 가라바흐가 장거리 원정을 오는 만큼 토트넘이 크게 유리한 경기다. 이 경기에서 토트넘의 과제 중 하나는 공격수들에게 골맛을 보게 하고 득점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현재 토트넘에는 손흥민을 제외하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에서 2골 이상 넣은 선수가 없다. 공격진으로 볼 수 있는 스트라이커 도미닉 솔랑케, 윙어 브레넌 존슨, 미드필더 제임스 매디슨이 각각 1골에 그쳤다. 수비형 미드필더 이브 비수마, 센터백 크리스티안 로메로, 풀백 페드로 포로가 1골씩 보태주면서 팀 득점은 괜찮은 편이지만 공격진의 골이 부족하다. 토트넘은 지난 주중 경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었다. 카라바오컵, 잉글랜드 리그컵에서 2부 구단 코번트리 시티를 만나 솔랑케를 최전방에 배치하고 티모 베르너와 윌슨 오도베르를 좌우에 두는 공격진을 선보였다. 체력 안배뿐 아니라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시원한 골을 넣으면 상승세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PL까지 이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하지만 기대는 어긋났고 오히려 오도베르는 부상을 당했다. 토트넘은 수비수 제드 스펜스와 존슨의 골로 간신히 2에서 1역전승을 거뒀다. 토트넘 선수 중 손흥민은 PL 2골 2도움으로 골과 도움 모두 팀 내 1위다. 손흥민 특유의 효율도 여전하다. 손흥민은 경기당 키패스 부문에서 2.6개로 리그 6위다. 키패스의 개수만 보면 도움 1위 부카요 사카, 아스널, 키패스 2.4와 2위 콜 파머, 첼시, 키패스 2.6와 비슷하다. 달리 말하면 동료들의 결정력이 아스널, 첼시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었다는 뜻이다. 동료 중 확실한 득점원이 없다 보니 손흥민의 도움도 적었다. 파머의 도움 중 3개나 노니 마두에케가 마무리해줬고 사카의 정확한 킥은 카이 하베르츠와 가브리엘 마갈량이스가 각각 2번씩 마무리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기록이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야심차게 솔랑케를 영입했지만 아직까지 팀에 녹아들지 못한 모습이다. 득점 면에서도 손흥민의 효율은 탁월하다. 슛 기회를 거의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슛의 기대 득점, XG, 총합이 0.94에 불과한데 2골을 넣었다. XG 격차 최상위권이다. XG 격차 상위권에 있는 선수 중 XG에 비해 실제 득점이 2배 이상인 선수는 손흥민뿐이다. 후배 공격진의 다른 경기력도 문제지만 일단 골부터 좀 터져야 한다. 가라바흐는 그 청무대가 되기에 괜찮은 상대다. 9년 전 손흥민도 토트넘 첫 시즌 적응이 쉽지 않은 가운데 가라바흐 상대로 데뷔골에 이어 2호골까지 넣으며 마수거리를 해낸 바 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손흥민 쓰러지자 메뉴가 떠들썩. 경질 위기, 텐하흐의 동아줄. 메뉴 소식을 다루는 맨체스터 월드는 27일 이하 한국 시각 손흥민의 부상이 의심스럽다. 토요일 올드 트래포드 원정에서 주장을 맡지 못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토트넘은 이날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카라바흐 FK 아제르바이잔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즈 1라운드에서 라두 드라구신의 퇴장으로 10명이 싸우는 수적 열세에도 3대0으로 완승했다. 전반 12분 브레넌 존스에 이어 후반 7분과 23분 파페 사르와 도미닉 솔랑케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그러나 손흥민이 쓰러졌다. 손흥민은 후반 초반부터 왼쪽 허벅지를 만지며 계속해서 불편해했다. 하지만 토트넘은 11대 12 수적 열세 속에 1에서 0이 불안한 리드를 지키고 있었다. 손흥민은 통증을 참고 뛰는 듯했다. 그는 솔랑케의 쐐기골을 터진 후에야 주저앉았다. 솔랑케의 골도 손흥민이 연출했다.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이 상대 골키퍼 손에 걸려 앞으로 흘렀고 솔랑케가 빠르게 달려와 밀어넣었다.
손흥민은 후반 26분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그는 벤치에 앉지 않고 곧바로 치료를 위해 라커룸으로 들어갔다.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토트넘의 다음 상대가 바로 맨유다. 토트넘은 사흘 후인 30일 0시 30분 맨체스터의 올드 트래포드에서 맨유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6라운드를 치른다. 믹스트존에 등장한 손흥민은 괜찮다. 정말 괜찮다고 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과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가 조금 피곤하다고 말했지만 아직 그와 의료진과는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라는 우려는 지울 수 없다. 맨유로선 손흥민의 결장은 호재다. 토트넘과 맨유는 이번 시즌 EPL에서 나란히 2승 1무 2패를 기록 중이다. 골득실에서 앞선 토트넘이 10위, 맨유가 11위다. 더딘 출발로 두 팀 모두 물러설 수 있는 일전이다. 지난 시즌 FA컵을 제패한 맨유는 토트넘보다 하루 먼저 FC 트벤테, 네덜란드와 유로파리그 1라운드를 치렀지만 안방에서 1대1로 비겼다. 에릭 텐 하흐 감독은 벌써 경질 위기에 내몰려 있다. 맨체스터 월드는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번 주말에 경기에 나서지 못한다면 토트넘에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리그 전 경기에 출전했고 현재까지 2골을 넣었다. 히샬리송에 이어 주장까지 결장한다면 상당한 손실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후 맨유와 18차례 대결에 4골을 기록 중이다. 3. UCL 우승 5회 플러스 트로피 22개 사라질 뻔? 교수님의 고백. 나 사실 맨유 가려고 했어. 오른쪽 화살표. 안 간 이유는?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26일 한국 시각 크로스는 2014년에 맨유에 입단하겠다고 약속했었다라고 보도했다. 교수님이라는 별명을 가진 세계적인 미드필더 크로스는 2023에서 2024 시즌을 끝으로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이미 지난 5월 은퇴 선언을 했던 크로스는 이번 여름 유로 2024에서 독일 대표팀의 일원으로 활약한 이후 완전히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크로스는 지난 2007년 바이에른 뮌헨에서 프로에 데뷔한 이후 레버쿠젠 임대를 거쳐 2014년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했다. 이후 레알에서만 465경기 28골 99도움을 기록하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 5회, 라리가 우승 5회 등 22개의 트로피를 획득한 크로스는 10년 동안의 레알 생활을 마무리하고 유로 2024를 끝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데일리 메일은 크로스는 2014년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에게 맨유에 합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맨유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 은퇴 직후 크로스에게 관심을 보였었고 모예스 감독이 팀을 떠나기 전까지 영입 우선순위였다. 크로스는 맨유로의 이적을 고려했었지만 감독이 바뀌며 레알 마드리드로 선회했다라고 전했다. 크로스는 독일 스포르트 일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레알 계약 전 맨유와 합의했었다 라며 바이에른에서 맨유로의 이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바이에른에 있을 당시 모예스를 쫓아내고 루이 파나를 고용했다. 그러자 나는 맨유를 거절했다 라며 자신과 합의했던 모예스 감독이 팀을 떠나서 맨유행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당시 맨유는 퍼거슨의 후임으로 부임한 모예스를 오랫동안 신뢰하지 않았고 부진한 성적과 함께 모예스는 한 시즌도 다 버티지 못하고 팀을 떠나야 했다. 크로스는 갑작스러운 감독 변화와 함께 맨유행을 고사했다. 크로스로서도 이적을 추진한 감독이 교체된 상황에서 맨유행을 결단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크로스가 레알이 아닌 맨유로 향했다면 크로스, 레알, 맨유 모두 구단의 역사가 크게 달라졌을 수도 있다. 당시 크로스를 영입하지 못한 맨유는 아직까지도 퍼거슨 감독 시절의 위상을 되찾지 못했다. 반면 레알은 크로스와 함께 무려 5번이 유럽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거두며 세계 최고의 자리에 여전히 군림하고 있다. 한 감독의 경질이 빅클럽들과 전설적인 미드필더의 운명을 바꿨다. 4. 한국 떨게 했던 113골 61도움 아시아 최고 골잡이 어쩌나
5경기 연속 무득점 오른쪽 화살표 또 벤치행 전망. 본 매체, 골닷컴, 이탈리아 에디션은 2024에서 25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 6라운드 인테르와 우디네세 맞대결을 앞두고 26일 한국 시간 선발 라인업을 예측했다. 인테르가 3-5의 이전형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최전방 투톱 자리에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27와 마르쿠스 티랑 27 이 이름을 올렸다. 타레미는 예상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다. 지난 여름 드디어 빅리그에 입성한 타레미가 원치 않는 상황에 놓였다. 자유계약 선수 FA 신분으로 인테르에 합류한 그는 프리시즌 동안 인상적인 득점력을 자랑하며 기대치를 높였다. 그러나 시즌 개막 후 쟁쟁한 공격수들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시즌 세리에 A 우승을 이끈 마르티네스, 티랑 투톱이 견고하게 입지를 지켰다. 타레미는 새 시즌 개막 후 총 5경기 나섰는데 이 중 2경기만 선발 출전했다. 리그에서는 이달 들어 선발 출전하지 못했다. 2라운드 레체전에서 선발로 나선 뒤 아탈란타, 몬차, AC 밀란전을 모두 벤치에서 시작했다. 특히 인테르가 라이벌 AC 밀란과 치른 더비에서 시몬의 인차기, 48 이탈리아, 감독은 타레미 카드를 쓰지 않았다. 타레미가 5경기 동안 기록한 공격 포인트는 레체전 도움이 전부였다. 포르투 시절과 달리 기본적인 슈팅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못해 답답함이 이어졌다. 이번 시즌 타레미는 공식전 5경기에서 슈팅 2회에 그쳤다. 맨체스터 시티와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는 90분 동안 슈팅 하나 없이 경기를 마치기도 했다. 현재 인차기 감독은 주포인 마르티네스가 오랫동안 골망을 흔들지 못해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그런데 대체 자원인 타레미마저 비슷한 상황에 놓이면서 더욱더 머리가 아파졌다. 타레미가 동료들을 돕는 플레이는 합격점을 받을만 하지만 공격수의 기본인 슈팅과 득점력이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다. 타레미는 페르세폴리스, 알카라파, 히오아브, 포르투 등에서 활약한 최전방 공격수다. 탄탄한 피지컬과 공격 포인트 생산력이 최대 장점으로 뽑히는 선수로 프리메이라 리가에선 적수가 없는 공격수였다. 타레미는 히오아브, 포르투 소속으로 유럽 무대에서 공식전 219경 기출전에 113골과 61도움을 남겼다. 2020에서 21시즌 프리메이라 리가 도움왕을 거머쥐었던 타레미는 2022-23 시즌에는 득점왕을 차지해 실력을 입증했다. 이란 국가대표인 그는 매번 한국 대표팀이 주의해야 할 주요 선수로도 뽑혔다. 손흥민, 32 토트넘과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격수인 그는 지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대회에서 3골을 넣어 클래스를 알렸다.